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입니다. 57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킨다. 지난 시간에도 주의 법도를 지킨다. 또 5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지킨다. 주의 법도 지킨다. 주의 말씀 지킨다. 같은 내용이죠. 주라 하는 이 어떤 개념, 어떤 대상, 주라. 그럴 때 우리가 이 상거래 시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 있는 현재 인류 시대, 주체, 주가 되는 어떤 형체라 얘기죠. 주체. 주 대상이죠. 주 대상. 그래서 주제. 돈이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류들의 삶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돈을 주인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기에, 돈이 주인이 되면 안 되겠기에, 이런 주인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현장이죠. 분명한 어떤 현실에서 또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목사, 개신교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희미하면은, 분명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뭐 만나는 것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내 주인, 그러다가 또 주인이 바뀌어서 또 나는 이 주인, 이것 주인, 저것 주인, 이렇게 되어지는 건 주인이 아니죠. 바꿀 수 있는, 주인을 바꿀 수 있다 하면요, 그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밖에 없죠. 나에게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것저것 주인으로 여기는 거지,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하나. 그래서 그런 거, 하나의 주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없다라고 하지 않고 없습니다. 없는 분, 즉 하나님, 이렇게 존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 하나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주인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는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인류의 개인의 주인이 된 개인의. 그래서 이런 삶을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대해서 자기 삶에 어떤 여러 가지 큰 어떤 변화, 어떤 큰 사건, 이런 것이 계기가 되었고, 또 어떤 그렇게 큰 사건 아니라도 어떤 우연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그것이요, 기존에 걷던 발걸음하고 어마어마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각도가 엄청나게 나가서 결국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이 살다가 주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날 수 있는 때, 주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르게 보면 그래요. 또 요 설명을 갖고 하면은, 요 위에, 즉, 풍선화폐 경제 종사자, 여기를 지향합니다.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 요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던 사람, 아직 자기는 이렇게 안 오고, 돈이 슈퍼리치 정도가 안 되고, 단돈, 100만 원도 없어 쩔쩔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표를 여기 두고 가는 사람, 실제로 살아가는 건 돈 없어 쩔쩔매는데, 목표, 풍선화폐 경제 종사자라고 불리는 목표 의식만 있는 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데는 발달해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도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데 돈 많은 사람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단 돈 하고 나가는 그 가치로 가는 사람들이 살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하나의 딱 요소를 탁 만나면은 바로 그것이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라. 그것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은 신자라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볼지 못해요. 고백이 없어요. 우선 어째 보면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틀은 천주교하고 훨씬 가깝죠. 정치인이니까 그걸 안 드러내고 어떡하는 좀 객관적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공부했지. 교황이 올 때 교황이 올 때 특별히 또 나름대로 뭔가 조치를 좀 했죠.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 재작년에 2014년에 2014년 맞는지 모르겠다. 세월호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때 종교인을 불렀을 적에 앞에다가 자기 맨 앞에다가 천주교 신부를 앉히고 개신교 목사는 저 끝에 바라보면은 저쪽에 보면 바라봤을 때 왼쪽 끝인지 오른쪽 끝인지 한쪽 끝에 저 있더라고. 김상환 목사. 그것이 안 왔어.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위주로 교황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종교적인 색깔로 갖고 저는 담을 딱 쌓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름대로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언론 문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걸 문제인 줄 잘 모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서 예화를 제시하면서 대통령이지만은 언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홀로 싸우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분명히 앞으로 길이 기억을 하자 하고 해놨단 말이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주제는 연결해서 요 내용에서의 종사하던 대통령도 분명히 요 부리는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정치 저 끝에는 대통령 있는 거예요. 건세, 돈 많이 가지고 건세를 막 누리는 쪽에는 전체 이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가 보는 대통령이지만은 언론하고 싸움, 외로운 싸움이다. 어떤 개인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그냥 다른 사람이 가면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뭔가 자기 하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러고 대의명분, 자기의 욕심이 아니고 어떤 세력하고 싸우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간에 내가 싸워줘야, 내가 이 자리를 지켜줘야 다른 사람들이 공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 된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알고 그런 걸 해서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닌데 해보니까 자기가 계산을 해보든지 어떻게 정리해보니까 도저히 물러설지 못하는 어떤 딱 막다른 지경을 하면서 이걸 내가 지켜줘야 더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살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싸움을요, 외로운 싸움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외로운 싸움이 자기한테 주어졌을 적에 지금 이런 거예요. 개인이 터닝을 해야 될 때다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만 바라봤는데 그림에 전에 한번 보니까 요 밑에도 있다. 그러면서 여기 진성합회 풍성합회 종사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진성합회 경제 종사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그게 언제냐,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살아가면서 어떤 큰 사건이 주어질 때에, 그럴 때
그 어떤 생각에 어떤 그 자세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써 자기한테는 손해가 좀 온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떤 공적인 삶이 지금까지 자기 혼자의 삶의 목표를 자기가 돈으로 내 돈, 내 건세, 내 위치 이런 걸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할 때, 자리를 지키려 애를 때 그걸 외로운 투쟁,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본 그 내용을요 우리는 모델로 한다는 게 모델로. 그래서 그 모델을 통해서 시기가 내가 이제는 주인을 찾아야 될 때다. 지금부터가 주인을 찾아야 될 때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혹은 돈을 혹은 명예를 혹은 건세를 이런 것으로 목표로 왔는데 이제는 바른 주인을 찾는 자기의 삶이 바꿔져야 된다 하는 요소로서 외로운 투쟁이라고 하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피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으로 봐라. 그걸 우리가 사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풍선 앞에 경제종사자에 있어서의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성 앞에 경제종사자에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개인이 내 거 하던 것이 워낙 취향이 강하니까 어느 날 그것이 내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외로움을 지켜야 되겠다. 이랬을 적에는 자기 자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자기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 모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그걸요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받아들인 것이 그것 갖고 별게 끝나시지만요 그것이 받아짐으로 인해서 그 인생과 또 그래갖고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해요. 쉬운 일은 아니라.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하나 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우회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교황, 또 NWO,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언론도 주의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것이 또 하나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니까, 법률 부분이 있어, 법률 부분. 경제, 돈을 벌겠다, 사업을 하겠다, 또 돈을 뭔가 다뤄보겠다 그럴 때요, 이 법률 문제가, 이게 예사가 아니에요. 즉, 내하고 제외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이 법률 문제를 가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어떤 법률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험회사 가입을 한다. 보험의 약관을 본다. 어떤 계약을 한다. 그게 전체가 돼요. 법률적인 행위라니까. 누가 내가 뭘 해갖고 사기를 친다. 내가 이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함한다. 이게 전체가 돼요. 법률에 가게 돼요. 법률에.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법률을 통해서 풍선 앞에 종사자의 그 위치에서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작년에 2015년 6월 26일 즉 동성결혼,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이걸 합헌을 했죠. 합헌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을까? 지금은 미묘할지 모르지만요, 이 영향이
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에서 결정한 건데 법률적인 상황이 되면서 각 나라에 법적인 요소로 들어가 버린다니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참말이에요. 사람들이 털고 일하는데 왜 미국이 일하는데 영향받았고 왜 우리는 못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 부분에 지난번에 언론에 대항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풍선 앞에 종사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모델로서 언론에 대처하는 하나의 그 외로운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법률은 돈하고 관계되어지는 지금 현재 이 상거래 시대에서 법률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언론은 사소한 사람한테 언론이 공개하겠어요? 높게 있는 사람들은 언론이 공개하겠지. 근데 이 법률은 전혀 법률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법이 바로 잣대를 갖다 대서 몇 조 매당 이래가지고 통지해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생각은 집에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아무것도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증선거, 다른 사람이 또 보증선거, 전혀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보증선거인데 아버지가 보증선다, 엄마가 보증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법률 문제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요소가 들어올 때, 그럴 때에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해서 왜 이런 법이 있어? 왜 우리는 법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돼? 라고 하니 나름대로 뭔가 투쟁, 나름대로 그걸 갖고 보복을 삼아야 되겠다. 국가를 향해서 원수지고 등지고 이래 봐야요. 그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지. 이제 여기서 외로운 투쟁이란 말 나온다. 외로운 투쟁. 뭔가 불이익을 당했을 적에 전혀 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서 하는 자세가 요거 내가 복수해야지, 요거 내가 갚아야지, 대갚아야지, 이런 내용은요 절대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령이에요, 요령. 절대 취하면 안 되고, 여기는 오히려 아까 말한 외로운 투쟁, 이게 답이에요. 이 외로운 투쟁을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외로운 투쟁을 해야 된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법률 문제는 외로운 투쟁을 하는 사람이 이게 정답이다. 요것밖에 없어요. 사건에 얽매여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내 개인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오늘 요 설명을 좀 해놓을 거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답이 뭐냐? 그래도 끝까지 나아가서 이 외로운 투쟁을 해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냐면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나의 외로운 투쟁, 이 내용을요 자녀들이 그게 교과서가 돼야 돼. 교과서가. 내가 외로운 투쟁하는 것을 법률 앞에서 외로운 투쟁하는 걸 근거해서 다른 것도 가능하고 다른 것도 보여주는데, 언론에 대한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나중에 교황하고 싸운 것도 보여주고, 믿음으로 또 유지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법률이 가장 보편적이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 필요 없어요. 그런 일이 주어졌을 적에, 그런 사건이 주어졌을 적에 외로운 투쟁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묵묵하게 대처하는 것도 보편적인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되,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방편, 즉 일기를 쓰든지 기록을 남기든지 일기를 쓰든지 어떤 자료를 해서 자료가 돼가지고 이 자료를 그대로 자손들이 읽고 보고, 그래서 선조들이 남긴 그 자체가 하나의 지혜가 되어서 책으로 나올 수 있으면 책으로 나오는 것도 좋고, 안 그러면 계속 전수되면서 그런 내용들이요 자손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작전을 짜야 돼요. 전략을 그렇게 짜야 된다. 그 사례를 좀 개인적이지만은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 당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일부러 그 외로운 투쟁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뭐 우연히 이래 된 거는 제가 이거 오늘 이 내용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법률의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거는 뭐 우리가 두고 있지만은 원래는 교육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법률로 땡겼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대구 법원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건에 돼 있는 내용을 쭉 설명하고 오늘 간 내용이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생각보다 전혀 다르게 나와가지고 지금 좀 일종의 당황한 그런 어떤 그 지금 그것도 있어.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그림을 그려서 만나봅시다.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사건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요게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강의예요. 교육용 인터넷 솔루션이에요. 솔루션. 이런 거를 인터넷 솔루션을 내가 운영을 하려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작업체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갖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업체 이름을 내가 밝힐 거예요. 내하고 지금 아주 복잡하게 걸리는데 그것이 업체 이름이 뭐냐니까 브레인스톰이에요. 브레인스톰. 젊은 사람인데 몸이 좀 굽었어요. 몸에 아마 병이 있어 그랬는지 몸이 좀 굽어 있더라고. 허리가. 이 브레인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두뇌잖아, 두뇌. 스톰은 막 돌리는 거. 막 물결 돌리듯이. 그렇게 두뇌가 막 잘 돌아간다는 그런 뜻에서 브레인스톰인데 이게 이러닝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게라고 이러닝이래요. 이러닝. 브레인스톰인데 계약을 이래 해서 했는데 나중에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인터넷 솔루션을 갈 때 여기에 참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서버라는 게 있잖아요. 서버가 있어요. 즉 인터넷에 있는 주소죠. 주소. 어떤 서버로 공간이 있다면 이건 공간이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도록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들이 접속을 해갖고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버 공간이라고 이거는 주인이 내가 임의로 이렇게 서버 공간을 제공한 업체에다가 이래저래 내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만들었다 하면서 이걸 서버 공간에 대한 주소 그걸 내한테 주야. 그 주소를 가지고 내가 제작자로서 하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어떤 솔루션 자체를 내가 주인이 하고 행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주소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안 주냐 그러면 이 서버 공간을 임대해 주면서 그 사람이 임대를 하면서 자기들한테 있으라는 거지. 그 임대를 해갔으면 월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그걸 주소를 받아갖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좀 싼 데로 옮기는 것을 내가 확인해 보려고 이래저래 업체를 내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거는 내가 못 받겠다. 그래갖고 그거 달라. 그럼 내가 다른 데 해보고, 견적 받아보고, 경쟁을 해갖고 내가 당신하고 다시 한번 하겠다. 이래 됐는데, 그런 조건을 이야기하니까 이걸 안 주더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걸린 게 계약금, 이제 하도 안 주니까, 만들어놨다 가면서도, 서버 이걸 안 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계약금 반환 소송을 했죠, 반환. 내가 이제 원고를 했죠. 반환. 아직까지 이게 솔루션이 완전히 내한테 안 넘어왔다. 안 넘어오고 지금 이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반환해라 했는데 이 소송이 구미시 법원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계약금 반환을 소송을 하니까 그 전에 하겠다 이러니까 그 전에 이 서버 공간에 쓰던 일부 그게 있어요. 사용료가 있어요. 사용료. 그 청구를 자기가 있는 서울 남부법원에다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다가 그 사용료 요청을 내한테 소송을 걸었더라고. 그런 거는 내가 쥐어야 될 거니까 요거는 준다 하고 이제 소송 거니까 준다 하고 했고 요건 진행이 되는데 이 구미시 법원에 있는 판사가 나이가 많아요. 잘 몰라요. 이 솔루션까지 분명히 물건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건 아는데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서울 남부법원에 같은 비싼 건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이제 이제 그때는 그거가 원고되고 내가 피고되고 여기는 내가 원고되고 그거가 피고되는데 요 법원이 여기 같이 걸리니까 같은 당사자 하니까 이 사람이구만 판사가 서울 남부법원에다가 합병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단독 재판권인데 여기다 합병을 시켜버렸어. 그래서 그것도 내한테 좀 상당히 억울한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재판하는 여자분이 재판관인데 1심에 이거는 민사에서는 누가 거짓말하냐 이건데 내가 볼 때는 사용료 수정하는 거 내가 주겠다 했고 또 요거는 내가 필요한 거니까 내 거니까 빨리 그 정보를 안 주니까 내가 이 사람 못 믿으니까 계약금 해제다. 그래서 계약금 돌려받고 그 물건 자기 거니까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리 봐도 나도 잘못한 게 없고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이래 되었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울 남부법원에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변심, 사용을 하는 것에서 이게 너무 허접한 물건인데 나중에 돈이 좀 비싸게 치니까 내가 변심인 줄 알고 내가 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패소된 게 나는 상당히 나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쓰라하는 거니까 써야지. 그래갖고 쓰겠다 하고는 그 사람은 다시 이 자료 따위 보내라 했는데 그래 해도 안 보내주고 오히려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존 있는 까지 못 쓰도록 만들어놨더라. 그래야 할 수 없이 이제 완전히 이거는 못 쓰게 만드니까 내가 도무지 손들 수 없는 거 되니까 사용료는 이미 여기서 사용료는 내가 원고 성으로 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라 하니까 구미시 법원에 온 이것만 갖고 서울 또 고등법원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고등법원에 올라갔는데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이 서버 공간에 쓰는 이 자체를 몰라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서 받아야 될 서버 공간 그 주소를 가지고 내가 받은 걸 해가지고
지금 내가 우리 70인 전도대 운동하는 별도로 서버가 있어요. 별도로 그 인터넷 솔루션이 있어요. 그 솔루션을 광고하는,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내가 맡긴 거로, 내가 2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운영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판결문을 내가 이미 받은 걸 갖고 다른 데도 업체에 맡기는데, 서버 공간을 다른 데 맡겼는데, 내가 억지로 지금, 안 받은 거로, 그렇게 주장한다. 이래갖고 패소 판결을 또 내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판사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위에는 서울 남부법원, 지방법원에서는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겠다, 냈지만은, 여기는 완전히 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에 올렸죠, 대부분에. 확실하게 잘못한 이 판결문, 이 내용, 근거를 갖다 주면서,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에 올렸는데, 그때는 대부분에 사람이 안 올라갑니다. 그냥 막 자료만 보내고 있는데, 대부분에서 나온 거를 판결이 이상 없다. 이럴 때 버려요. 대부분은 그런 식이라. 1심, 2심에 판결하는 내용하고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절차만 맞으면 고마 여기 넘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여기까지 보면은 대부분까지 올라갔는데 패소야. 돈도 못 받고 계약금 끊어하고 물건값 다 주고 나고도 물건도 못 받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그래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절차 다 받고 나서는 그래도 써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는 때문에 나는 필요하니까 아주 그 솔루션 이거 자체는 내가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솔루션 없이 막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번잡하고 일이 번잡해요. 막 억지로 막 끌고 왔는데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이제 대법원까지 판정 다 나고 또 그러고 그 사람이 또 재판비하고 다 내한테 요청하고 이러더라. 그동안 재판 들어간 거 내가 경비 다 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청구하고 그거 다 내가 그냥 옴딱 저집 쓰는데 아쉬운 게 뭐냐니까 어쨌든 솔루션을 내가 써야 돼. 재판은 다 지더라도 솔루션을 써야 되는데 이 솔루션 쓰려고 내가 다시 이제 이야기했죠. 요거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 당신들한테 안 쓰는 건 내가 분명히 요 서버 공간 때문에 그래. 서버 공간 이거 내가 당신들한테 안 쓴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안 쓰는데 여기 이제 24가 있어요. 카페 24가 있어요. 카페 24라는 이 서버 공간을 빌려주는 아주 큰 대형 업체가 있어요. 그쪽으로 열 테니까 좀 협조해달라. 그렇게 협조해준다 하더라고. 그거 좋다. 협조해준다 하면 나는 그것만 들어가 버리면, 여기만 들어가 버리면, 내가 그동안 요 패소되고 돈 들어, 이런 거 다 내가 물건값 좀 크게 들어가는 걸 해서 하겠다. 하고 난 바람하고, 요거 쓰려고 하는 거라. 했는데 이 친구가 서버 공간이 이어버리면 이제 자기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그게 여러 가지 권리가 좀 소멸되니까 뭘 하냐면 여기 카페 24들은 이 서버니까 용량이 있잖아요. 그 지금 여기 보통 한 250메가만 돼도 250메가만 돼도 얼마든지 되는데 계약 용량이 되는데 나는 그것보다 한 배로 해가지고 500메가로 해갖고 카페 24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 그 공간 빌려놨고, 가지고 있는 거 보내라. 이런데, 물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내주겠다고 이걸 하고, 자기들 이래, 주소해가지고, 보내는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안 들어가가지고, 왜 안 들어가냐, 카페 24도 물어보니까, 오는 용량이 너무 커서 그렇다. 그 오는 용량이 클 게 뭐 있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요, 자기들이 1기가 바이트나 1기가 바이트를 물건을 그걸 가져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1기가 바이트 안에는 서버 공간에 썼을 때 서버 공간을 그거 쓸 때 내가 올렸던 내가 여기서 올린다고 올리던 거 그래서 그 사용료 다 준 거 그것이 데이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 지우라. 그 데이터 지워버리면
250 내지는 500메가 안에는 얼마나 들어가니까 데이터 지워가지고 이 데이터를 안 지워주는 거예요. 응? 안 지워주고 1GB를 만약 내가 계약을 해버리면은 카페 24고 계약을 하는데 물건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 1GB로 하면 한 달에 돈이 500메가하고 1GB는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거예요. 한 달에 낸 돈이. 끊겠죠. 이 사람은 자기가 안 쓰니까. 자기 서버 공간을 안 쓰니까 다른 데 어차피 넘어갈 거 매달 돈이나 많이 내라. 이런 심보란 말이야. 근데 요걸 그냥 요래 있으니까 내가 다시 김천에다가 지금 현재 물건을 아직 완전히 납품한 거 아니다. 납품한 거 아니라서 납품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절차를 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중지됐다. 그래갖고 법원에다가 손해배상을 했어요. 손해배상을 했는데 이 법원에서 패소했다니까. 내가 패소해요. 또 김천법원에서 뭐냐니까 이미 납품한 거로 되는 거예요. 납품한 거로. 그래갖고 이제 대구 고등법원에 올려보냈어요. 올려보내면서 또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하니까, 항소를 할 때 제가 그랬죠. 이건 아직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데, 아니, 납품한 거로 해갖고 판결이 나면 이게 바른 판결이냐. 그래가지고 내가 재판부에다가 그런 항의를 해서 올렸더만은, 이 대구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갖고 조정 재판이 열리는 거로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조정이 맞다. 조정이 되면 내가 쓸 수 있겠구나. 나도 쓰고 또 내가 손해배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분 감해주고 본인도 오면은 서로 간 이야기를 해서 조정이 돼서 쓸 수 있겠다. 난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조정 날짜란 말이야. 갔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안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1심에서도 김천법원에서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오면은 이 분명히 패소인데, 피고 패소인데 원고 패소로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래갖고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고등법원에 올렸는데 오늘 또 안 왔어요. 그러나 안 온다 이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조정하는 이 조정 재판이 대구하고 또 다른데 여러 가지 다르더라고. 대구에서 하는 요 내용을 보니까 조정 재판이 조정관이 조정위원이 판사가 아니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판사인 것처럼 지금 이게 이미 소위 말하고 서울 남부법원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그 판결문이 이 재판에서 좌우되고 있다. 즉 납부가 이미 완료가 된 거다. 납품이 완료된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재판관도 아니면서 자기가 판결해가지고 그것을 당신 아무리 그래 봐봐야 이 사람은 이길 거 없어 하고는 나를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조정위원이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입장 그것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듣고 들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료도 좀 건네주려고 해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좀 황당하죠.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 이거는 돈 한 4,500만 원 들여준 솔루션 값인데 지금 그거 갖고 재판 법정을 지금 몇 군데 대구 구미시 그다음에 서울의 남부법원 또 고등법원 또 대법원 그다음에 또 지금 김천법원 또 그러고 또 대구법원 자 어떤 법원을 지금 몇 군데 거치면서 조정까지 다 지금 해보는 이거는 내 혼자 경험이라는 게 아니다. 이 법이라 하는 이 부분이 나름대로 어떤 국가의 근간인데 법의 질서라 하는 이 운영이라는 것은 법 지키는 또 판사들은 얼마나 법에 대해서 국가하고 같이 연결해서 국가의 존립 문제와 관계되었고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법간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법 질서가 어떻게 변동되어지는지 개인이 당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오는지 이거는
내 혼자 안고 가기에는, 내 혼자 그냥 알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이거는 너무 아깝다. 한마디로. 이걸 자료로 남겨야 되겠다. 제가 그런 오늘 갔다 오면서 이거는 필히 자료로 남겨야 될 그런 내용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로서 사실 법정에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런 사업을 목사가 하기도 쉽지 않는데 인터넷 솔루션을 목사가 참 이렇게 인터넷에 통해서 계약된다 하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갖고 문제가 걸리는데 이 요점 자체가 이 변호사들 제가 살락을 했는데 변호사들이요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 도무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맞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건 내가 직접 변론했지 담임들 전체가 다. 이런 내용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쉬운 일이 아닌 부분을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경험도 아닌데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법정을 격려한다는 것 자체가 묻어두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법률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어떤 혼자 투쟁,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언론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입장이 몰라서 그렇지만 또 목사니까 또 함부로 또 이렇게 이런저런 떠벌림되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투쟁해오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혼자서만의 이런 투쟁해야 될 일이 내 혼자만 이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겠느냐, 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문장 한 문장, 딱 한 문장 때문에 한 문장, 이 한 문장 때문에 일이 막 이상하게 틀려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개인이 어떻게 이 참 상거래 시대에 이 법을 더불어서 같이 가는데 혼자서 다 안 듯이 갈 수 있겠느냐. 그게 위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 그것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다이기 때문에 쉽게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지금 한 20, 30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제목들, 이런 요약들 조금 참조만 해가지고 법률 문제가 걸렸을 때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결국은 자기가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당사자가 끝까지 변론해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돼요. 절대 법률 때문에 억울한 걸 갖고 내가 좌절하면 안 돼. 판사라는 건, 법률적인 판사는 어떤 공정한 선에 서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공정할 수 있는 자기가 자료를 낼 수만 있으면요, 최대한 내가지고 법의 여러 가지 혜택과 또 법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 이런 걸요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 장치가 자기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